자, 앞 시간에 유클리드 벡터 공간을 정의를 했습니다. 유클리드 벡터 공간은 유클리드 공간하고 집합적으로는 같지만 벡터의 덧셈과 그 다음에 실수배가 정의가 된 공간을 우리가 특별히 유클리드 벡터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중에 우리가 이 벡터는 1, 0, 0, 2, 이 벡터는 0, 1, 0, 2, 3, 여기는 0, 0, 1 이거일 때 0, 0, 1 이거일 때 우리가 2, 1, 2, 2, 2, 3 이것을 이름을 붙이기를 우리가 보통 자연 틀이라고 합니다. 틀이라는 것은 좌표축에서 그 벡터가 하나의 좌표를 나타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세 개의 벡터가 어떤 좌표축을 이룰 때 우리가 틀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자연 틀이라고 합니다. 왜 자연 틀이라고 하냐면 이럴 때 자, 임의의 벡터 V, 자, 이 성분이 V1, V2, V3 이것에 대하여 이제 V는 자, E1의 V1배 더하기 E2의 V2배 더하기 E3의 V3배가 되죠. 자, 우리가 이런 꼴을 이런 형태 이런 꼴을 V1, V2, V3의 1차 결합이라고 합니다. 이제 V1, V3이 어떤 상수가 되고 V1, V3이 어떤 변수 입장인데 V1이 하나만 곱해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1차 결합이라고 나타내는데 여기에서 모든 벡터가 2, 1, 2, 2, 2, 3의 1차 결합으로 모든 벡터가 다 표현 가능하죠.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2, 1, 2, 2, 2, 3은 이 전체 공간 2, 3 이것을 생성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2, 1 이 자연 틀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의 1차 결합으로 모든 벡터를 다 나타낼 수 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이 벡터 공간을 생성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자연 틀에 대해서는 만약에 자, V를 이제 E1의 V1, E2의 V2, E3의 V3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것의 표현은 유일하다.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자, E1의 V1배, E2의 V2배, E3의 V3배 이 벡터가 E1의 W1배 더하기 E2의 W2배 더하기 E3의 W3과 같으면 그러면 V1은 W2과 같고 V2는 밑에다 쓰겠습니다. 이러면 V1은 W1과 같고 V2는 W2와 같고 그리고 V3은 W3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유일한데 우리가 이런 것을 다른 말로 말을 하면 이 자이언틀 이것은 1차 독립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어떤 벡터 이 세 개가 이렇게 벡터 공간 전체를 생성을 하고 또 1차 독립이면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이 벡터 공간의 기저라고 부르죠. 이게 V1, V2, V3 이것의 기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의가 이 V1
이 지금 지표가 위에 있으면 이건 안 돼. 이건 밑에 있는 거죠. V1, V2, V3. V1, V2, V3. 이것이 이 전체 공간 이것을 생성하고 그 다음에 V1, V2, V3 이것은 1차 독립이면 그러면 이 유클리드 공간의 기저라고 합니다. 즉 이 기저이면 이것들의 1차 결합으로 모든 벡터를 표현할 수 있고 또 그 표현이 또 유일하다. 모든 벡터가 이것의 1차 결합으로 표현이 된다는 말입니다. 예제로 이제 V1이 110, V2가 011, V3이 101 이러면 V1, V2, V3은 23 이것의 기저이다 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보세요. 이걸 증명을 하려면 이것이 생성을 한다는 것을 보여야 되고 그 다음에 1차 독립이라는 것을 그 두 가지를 보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에서 벡터하고 스칼라가 뭐냐라고 하면 이제 벡터는 크기와 방향이 있는 값이라고 그러고 스칼라는 이제 크기만 있는 값이라고 보통 이렇게 많이 하죠. 고등학교 때 뭐 물리 고등학교 물리 때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자, 수학에서 이제 똑같은 건데 우리가 이미 벡터를 앞에서 정의를 했죠. 그리고 스칼라는 이제 앞에서 벡터는 이렇게 V1, V2, V3 스칼라는 이거는 실수입니다. 수학에서 벡터는 공간이 이런 순서 삼중쌍이고 스칼라는 실수다. 여기서 보면은 이 입장에서 보면은 앞에서 물리에서 벡터는 크기와 방향이 있는 값이라고 할 때 이제 보통 크기를 실수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실수. 여기서 실수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은 크기가 음의 실수도 이제 가능하다. 어떤 실수를 0보다 크거나 같은 것만 생각하는 것보다는 음의 실수도 가능하다는 게 훨씬 더 이제 이론 전개하는 데 좋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제 물리나 수학에서나 이 벡터와 스칼라가 같은데 실수, 크기는 그냥 실수니까 이렇게 되고 실수니까 음의 실수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벡터가 이제 실수라는 걸 알겠는데 그럼 방향은 뭐냐? 이 방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정의하기를 벡터 V가 이제 V1, V2, V3 이게 벡터입니다. 이게 E3에 가는데 이제 V의 크기는 정의가 V1의 제곱 더하기 V2의 제곱 더하기 V3의 제곱 이렇게 되죠. 이제 V를 어떤 그 공간에 있는 점으로 인식을 하면 원점에서 이 점까지의 거리 또는 화살표로 인식을 하면 그 화살표의 그 길이가 이 벡터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정의되면 이제 V를
이거로 나타낸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방향이 뭐냐? 방향은 우리가 크기가 1인 벡터를 우리가 방향이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방향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평면에서 그림 그리기가 좀 복잡하니까 평면에서 우선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는 우리가 벡터를 생각하니까 이제 기준점이 원점인데, 이 기준점 원점에서 방향이라는 것은 여기서 출발을 해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반직선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어떤 반직선이 있으면 이쪽 방향으로의 방향이 결정이 되죠. 그래서 방향을 이런 반직선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중심이 원점인 원을 그리면 원점에 놓인 이 각 점이 반직선과 1대1 대응이 되죠. 그래서 방향을 갖다가는 반직선이라고 해도 되지만 반직선보다는 이 원에 놓인 이 점으로 이해를 하면, 그러면 이 기준점이 원점에서의 그 방향은 이 원의 점으로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원 중에서 이제 반지름이 1인 이 원이 아주 기본적인 거가 되기 때문에 원 중에서 반지름이 1인 원을 생각을 하면, 그러면 원에 놓인 점이 방향이니까 그것을 우리가 벡터 입장으로 보면은 이렇게 크기가 1인 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크기가 1인 벡터가 이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V가 V1, V2, V3 이게 이제 0벡터가 아닌 벡터라고 놓읍시다. 벡터라고 놓으면 이때 우리가 R을 이 벡터의 크기라고 놓으면 이거는 루트 V1의 제곱 더하기 V2의 제곱 더하기 V3의 제곱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R로 놓으면 V는 V1 R, RV2, RV3 이렇게 이 벡터의 R배가 되는데, 이때 이거는 크기가 1인 벡터입니다. 이거는 크기가 1인 벡터. 크기가 1인 벡터를 앞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방향, 크기가 1인 벡터. 그러면 여기는 이제 벡터의 크기고, 따라서 이 0벡터가 아닌 벡터는 방향에다가 그 벡터의 크기 배를 하면 원래 벡터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이 벡터는 방향과 크기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에서 벡터가 방향과 크기가 있다는 게 이제 수학에서도 맞는 말이죠. 그래서 공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편의상 그냥 평면에서 보면 저기는 공간이니까, 공간에서 보면 여기에 여기가 1, 1 보면 어떤 벡터가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 이 벡터가 이 단위 구면과 만나는 어떤 점이 있겠죠. 이게 바로 방향이 되고 그것의 R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벡터는 V의 R분의 1배가 되겠죠. 그것의 R배. 그래서 이거는 이게 이제 방향 크기가 1인 벡터고, 그 다음에 이 R이 크기가 되겠습니다. R이 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 보기에서 만약에 V가 2, 1, 마이너스 1 이러면 V의 크기는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이거니까 루트 6이 되죠. 그러면 V의 방향은 루트 6의 2, 루트 6의 1 빼기 루트 6의 1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벡터의 크기에 대해서 다음 성질은 이게 성립이 되는데, 왜냐면 모든 벡터와 모든 실수에 대해서 V의 A배, 이것의 크기는 V의 크기 곱하기 A의 절대값과 같죠. 이거는 당연히 이렇게 되죠. 왜냐면 이제 V를 V1, V2, V3 이것으로 놓으면 AV 이거는 AV1, AV2, AV3 이것의 크기니까 루트 AV1의 제곱 더하기 AV2의 제곱 더하기 AV3의 제곱이니까 A가 앞으로 나오죠. 근데 A의 제곱의 루트니까 A의 절대값이 나옵니다. V1의 제곱 더하기 V2의 제곱 더하기 V3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이것은 A의 절대값 곱하기 V의 절대값, V의 크기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벡터의 크기에 대해서 삼각부등식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삼각부등식을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죠. 이제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코시 슈바르트 부등식은 모든 실수 V1, V2, V3, W1, W2, W3에 대해서 자, K는 1부터 3까지 VK, WK 이것의 제곱은 시그마 K는 1부터 3까지 VK 이것의 제곱, 시그마 K는 1부터 3까지 WK 이것의 제곱, 이것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죠. 이거는 기술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이냐면 임의의 실수 T에 대하여 우리가 시그마 K는 1부터 3까지 해서 이제 VKT 더하기 WK 이것의 제곱, 이것을 하면 이게 지금 변수가 T이고 다른 VK, WK는 상수입니다. 그래서 이걸 전개를 한 다음에 묶어내면 이 창이 뭐가 나오냐면, 이 창이 K는 1부터 3까지 VK의 제곱, 이것들 다 묶어놓은 거, 그게 2창 개수가 이거고, 1창은 이거 다 한 다음에 풀면 이 시그마 K는 1부터 3까지 VK, WK 이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상수항은 k는 1부터 3까지 wk의 제곱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서 위의 식이 t에 대한 2차 방정식인데 모든 t에 대해서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t에 대한 그 2차 방정식의 이 판별식에 따라서 모든 t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죠. 그래서 판별식이 d라고 놓으면 그것에 사로 나눈 거, 그거는 이게 k는 1부터 3까지 vk, wk 이것의 제곱 빼기 ac 돼 있죠. k는 1부터 3까지 vk의 제곱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3까지 wk의 제곱, 이게 이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코시 슈바르트 부등식과 같죠. 우리 거가 같기 때문에 이 테크닉으로 코시 슈바르트 부등식을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삼각부등식을 증명을 할 수가 있죠. 이제 모든 벡터에 대해서 v 더하기 w, 이 벡터의 크기는 v의 크기 더하기 w의 크기 이것보다 작거나 같다. 삼각부등식이죠. 이게 공간인데 그냥 편의상 뭐 평면에서처럼 하면 이게 v하고 w가 있으면 이게 합하면 평행사 변형의 그 끝점 이렇게 되는데, 자, 이 크기는 v의 크기에다가 w 크기를 더한 것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죠. 이걸 더하면 이렇게 돌아온 그 거리가 바로 직선으로 가는 것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하적으로 이 삼각부등식이 성립함을 당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명을 하면, 자, v를 v1, v2, v3, w를 w1, w2, w3 이것으로 놓으면 그러면 이제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적용을 하면 여기서 그 루트를 거기에서 루트를 뺐습니다. 그러면 이게 v1 w1 더하기 v2 w2 더하기 v3 w3 이것의 절대값은 v 벡터의 크기 곱하기 w 벡터의 크기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이므로 이제 보일 수가 있다. 이게 v 더하기 w 크기의 제곱, 이거는 정의에 의해서 v1 더하기 w1 이것의 제곱 더하기 v2 더하기 w2 이것의 제곱 더하기 v3 더하기 w3의 제곱이 되는데, 이것을 이제 v1가 다 묶어놓으면 이게 v1의 제곱 더하기 v2의 제곱, 각 항의 첫 번째 것을 이걸 묶어낼 수가 있고 w에 대해서도 묶어낼 수가 있습니다. w1의 제곱 더하기 w2의 제곱 더하기 w3의 제곱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있는 것은 더하기 2 v1 w1 더하기 v2 w2 더하기 v3 w3 이렇게 묶어낼 수가 있는데, 이걸 벡터로 표현을 하면 이거는 자, 첫 번 것은 이 v 벡터의 크기죠. 두 번째 것은 w 벡터의 크기의 제곱입니다. 앞에도 그 제곱이고, 세 번째 것은 우리가 이 여기에서 앞에
코스 스바르트 부등식 적용해서 처식이 나오니까 절대값이 이거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절대값 뺀 것도 작거나 같아가 돼서 이게 2v 곱하기 w의 크기 이것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저걸 적용을 하면 근데 이제 마지막은 이제 v의 크기 더하기 w의 크기 이것의 제곱과 같죠. 여기서 이제 제곱을 빼면은 위에 삼각부등식이 성립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삼각부등식이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벡터의 크기에 대해서 삼각부등식이 있고 앞에 이제 v의 a배의 그 크기는 저렇게 된다는 사실 그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죠.